안녕하세요. 카이저입니다. 2019년 이제 새롭게 주식시장이 열렸는데요. 2018년도에 이제 증권가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에 대한 이슈가 유난히 많이 부각됐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공매도인데요. 지금 뉴스를 간단히 보시면 올해 4월에 삼성증권 사태가 있었죠. 물론 이 사태 같은 경우는 정확히 공매도다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태 때문에 이제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공매도 자체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겼을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공매도 폐지에 대한 이제 국민 청원 이슈도 역시 부각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이제 불법 공매도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상 이제 최대 규모의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제 투매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역시 원인은 이제 외국인과 공매도라고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례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고 어떤 공매도인지 어떤 이유로 이 공매도를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short selling이라고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명명할 때는 없는 것을 판다라고 해서 공매도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부르게 되죠. 자, 이 말은 즉 이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가 하락 시에 다시 사들인다는 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없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데 주가의 하락을 이끌고 나서 하락한 이후에 다시 사들여서 이제 그만큼의 차익을 갖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좀 더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어떤 A 종목에 대해서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하고 나면은 이 A라는 사람은 이제 주식을 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대여를 했다고 치면요. 이제 그 다음에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바로 이제 거래소에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종목이 하락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 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이 금액에 다시 사들이게 됩니다. 자, 사들였을 시에 그 다음에 다시 그 각 주에 대해서 상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처음에 내가 매도를 했던 2만 원과 다시 재매수를 해서 상환하는 금액 만 원의 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이 주가 하락분 만 원만큼의 차익 실현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왜 허용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건데요. 자, 공매도의 종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이제 넥스트 쇼트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입 공매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체결을 해서 결제를 갚는 걸 말하게 되는 거고요. 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탁결제원이나 한국 이제 증권금융에서 빌린 후에 매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서 말하는 것 중에 차입 공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매도가 되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차입 공매도에서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중에 대차 거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차 거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보유 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 주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이제 한국증권금융, 그 다음에 외국인 또는 기관입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장외 시장에서 이제 많이 거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개인이 빠져 있죠. 자, 하지만 이제 개인도 실제로 이러한 대차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거를 이제 대주 거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의미는 비슷합니다. 이제 거래 주체가 이제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절차와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직접 이제 알아보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공매도하는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공매도라 하는 거는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이 많이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으시다면 대주거래라는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매도라는 걸 왜 하느냐? 이제 공매도의 순 기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매도의 순 기능은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5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효율성, 그 다음에 유동성, 연속성, 뭐 건전성, 그 다음에 리스크 해지, 좀 뻔한 얘기들 하는데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공매도의 순 기능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 갑자기 이 주식이 평가된 현재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상승을 했을 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없이 뛰어들어서 갑자기 그런 주식 종목들이 급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건전성과 그 위험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 해지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라는 거에 순기능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순기능 대비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보통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이러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조금 더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기능을 지금처럼 5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가 조작도 발생할 수 있고, 선침해도 유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기업 자체의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를 좀 종합해서 말을 하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순환적인 흐름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너무 좋게 말했나요? 보통 역기능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런 무차익 공매도나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그 회사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회사가 좋은 이슈가 있을 거다 또는 상승할 거다 생각을 하면은 진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공매도를 취급을 하는 기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열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좀 위험하지만 이제 그것 대비 너무 많은 공매도를 발생시킴으로써 실제로 큰 폭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자, 지금처럼 이제 5월부터 이제 7월까지 한번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과 이제 공매도의 거래 대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는 공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 공매도가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공매도 상위 종목들 어떻게 보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2가지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문을 쓰기 때문에 이제 키움증권의 영문을 키시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에서 여기 이제 순위 분석을 보시면 오른쪽에 기간별 공매도 순위라고 보입니다. 뭐 종목 여기서 보시면 0189 쳐대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한번 조금 그냥 단순하게 한 달만 돌려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전체부터 해서 자, 삼성전자 1등이죠. 첫 번째죠. 여기서 보시면 기간별 공매도 순위라고 해서 자, 공매도량이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있는 이제 종목별 공매도 추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볼 수가 있는 경우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보시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krx.co.kr 한국거래소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시장 정보에서 공매도 현황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매도 현황에서 뭐 좀 쉽게 보시려고 한다면 통계에 보시면 이제 자주 찾는 메뉴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50종목 나와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아까처럼 이제 기간을 선정하시면 이제 유가증권시장, 이제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공매도 이제 상위 종목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가 거래되게 많은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째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사례는 2018년도 7월에 있었던 이제 바이오주 투매 사태입니다. 자, 이 기사와 이제 이 표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뉴스로 실은 내용을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기사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을 검색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에 이제 바이오주 투매 사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이제 이거의 주범은 외국인과 그다음에 공매도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신라젠을 뽑아왔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7월 2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이제 주가 등락률과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공매도 거래량입니다. 이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실제로 신라젠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자, 이때 빠졌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량은 이제 감소를 했고요. 급감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루머가 돌았냐면은 단순한 공매도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신라젠이 임상에 실패했다더라, 어떤 뭐 개발에서 실패했고 뭐 신약이 이런 루머가 나왔는데 이 기간 중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 없고 현재 임상 중에 있는 신약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한 7거래 이상 정도 빠졌는데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제 25일, 그다음 26일부터 공매도 거래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 사실과 동시에 이 표를 보시면 26일에 5.62%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거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끈 것이 이제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량이다라는 부분이죠. 이 당시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20-30% 이상의 손실을 봤을 건데요. 자, 이처럼 이제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주식들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주의할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신라젠 같이 약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이제 군에 대해서 이제 무작정 이제 기대 심리만큼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처럼 이제 그 기대 심리에 반하는 이런 공매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신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좀 더 이제 큰 이슈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가 2018년도 5월 말이 됩니다. 이제 무차익 공매도로 이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인데요. 이제 위반 내용을 보시면, 자, 공매도 제한을 위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2018년도 5월 30일, 31일에 자, 이제 골드만삭스가 매도를 했는데 약 150여 종에 대해서 약 400억 가까이, 쉽게 말하면 차입을 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도가 걸린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위법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태료가 발생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자, 지금처럼 골드만삭스가 큰 금액에 대해서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이나 다른 어떠한 외국인 투자가 같은 경우에서 아주 이 금액이 좀 미미한 정도로 계속 무차익 공매도를 내와서 시장에서는 흐름에서는 자, 판단할 수 없지만 꾸준히 해왔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분명 불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때 이제 골드만삭스 이 사태 이후로 무차익 공매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공매도 순 보유자산의 보고 위반이 발생한 거죠. 자, 이 경우 외에도, 자, 삼성증권이 올해 이제 4월에, 2018년 4월에, 이제 발생시킨 배당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의 배당을 1,000주로 이제 잘못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발생한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자, 실제 현재 발행된 주식의 약 31배 이상이 되는 주식이 발행이 된 거죠. 다시 추가적으로. 유령 주식으로 말이죠. 자, 이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유령 주식으로 약 실제 현재 발행 주식의 30배 이상이 발행됐다. 그 말은 이 주식들이 만약에 공매도처럼 아주 안 좋게 쓰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이슈들이 이후에 이제 국가에서는 자, 이런 공매도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강화하겠다 말했지만 그 이후도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처럼 이제 골드만삭스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차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 투매 발생했었죠. 그 이후 시점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뭐 제가 공매도의 양이 많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사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사실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종목들이 공매도를 얼마만큼 취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부터 공매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공매도가 처음 이제 나타난 게 아마 우리나라로 한 1969년 이쯤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 2019년이니까 한 50년 지난 이 시점까지도 역시 공매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역기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공매도가 이제 많은 종목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나쁜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항상 위험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공매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있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실적과 이제 성장 가능성, 기대 심리와 더불어서 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매도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어떤 이슈들보다 이제 큰 폭을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는 거고요. 2019년은 이제 이런 공매도 관련한 이런 이슈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매도의 순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큰 손실이 아닌 오히려 이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었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투자에 유의하신다면 아마 안전한 투자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 카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